지금 표현이 그 뭐, 예. 우리 암기해야 되니까 200문제만 현장력을 견뎌줘야 되잖아. 시군기술사에서 처음에는 그 문제 내용이 이제 기술사 교재는요 제일 두꺼운 거 사세요. 편지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 저번에 한 몇 개월 전에도 생각을 하시고 그거는 여러분 해보니까 답이 뭐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이런 이제 거리들은 뭐 어떻게 작동할 거냐 하는. 반갑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죠. 11월 23일 저희 아이 올리고에서 합격 세미나 개최했습니다. 자, 그날 참가하신 분들 집에 잘 돌아가셨죠.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날 한 오전 12시부터 해서 오후 한 5시까지 같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디프도 같이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가 이 방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인근에 요즘 그 재개발한다고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골목이 있으면은 여기 대로가 이렇게 있고요. 자, 우리 아이올리고 사무실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장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여기에 흙막이 엄지말뚝을 하기 위해서 오가 플러스 T4 천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드르륵 하는 소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참고 삼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활진동 규제 기준치 있죠. 지금 저희 촬영실에서 소음 측정을 해보니까 약 한 58데시벨 정도 나와요. 우리가 보통 그 환경부에서 정한 그 소음 진동 규제 기준치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공사장인 경우에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지죠. 주간과 야간. 뭐 야간에는 뭐 공사 현장에서 작업할 일이 없습니다만 주간에는 통상 어떻습니까? 도심지, 상업지구라든가 병원 근처 이러한 곳에서는 약 한 65데시벨 정도 되죠. 그래서 뭐 법적 규제 기준치 안에 들어옵니다만은 저도 뭐 토목을 하고 이 공사를 현장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시비 걸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 소음이 들어오면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3일 날 세미나를 하면서 아주 재미가 있었습니다. 오신 분들도 아주 즐거워 하셨고요. 그날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12시부터 해서 오후 한 5시까지 우리가 했는데 그 많은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해서 조금 간략하게 넘어갔고요. 그리고 질문과 답변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 방법이라든가 궁금한 것을 질문을 하고 답변하고 이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날 느낀 것은 오신 분들도 그렇고 공부하신 여러분들이 이 콘크리트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 자, 그래서 이 콘크리트는 어떻습니까? 토목시공 기술사에서 이 콘크리트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게 기술사 교재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어떤 학원 등에서 해주는 뭐 강의 내용, 자,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이제 콘크리트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보통 뭐 대동소이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콘크리트 관련 기술사 교재 내용이나 강의 내용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면은 A라는 사람이나 B라는 사람이나 C라는 사람이나 수준이 똑같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콘크리트를 제대로 하시려면은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어떤 그 기술사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답니다. 자, 어떤 콘크리트가 자, 물결합집이 또는 물시멘트비가 어떻습니까? 시방서에 만약에 50%가 되어 있다. 50% 이하이다. 그러면은 답을 적을 때 나는 어느 현장에서 48%로 물시멘트비를 줄여서 관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적으면은 좋은 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콘크리트는요, 레미콘이죠. 레미콘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제가 합천댐에서 한국수자연구소에 있으면서 합천댐은 뭡니까? 콘크리트 중력식 댐이죠. 전부 다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콘크리트를 탈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품질관리 감독을 했습니다. 품질관리 감독. 즉, 콘크리트 골재 채취부터 해서 크러싱, 그 다음에 골재 선별, 그 다음에 배치 플랜트에서 콘크리트 생산, 운반, 타설 모든 과정을 제가 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데 당시에는 현장에서 BP, 배치 플랜트를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요즘은 현장에서 배치 플랜트 설치하는 곳 있나요? 현장에서 배치 플랜트를 설치하자면 어떻습니까? 정식으로 KS 공장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현장에서 배치 플랜트를 마음 놓고 요즘 설치 못합니다. 자, 그러면 레미콘은 누가 관리합니까? 레미콘 공장의 품질 관리실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현장의 기술자가 이 물결합지비를 조정하는 거 아닙니다. 레미콘 공장에서 합니다. 자, 우리가 주문할 때는 어떻습니까? 자, 이 물결합제를 얼마 이하로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레미콘 공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배합 설계를 하는데 매번 콘크리트를 주문을 해서 공급할 때마다 배합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타입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거 있죠. 자, 25 굴응구제 최대 치수, 그 다음에 21 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뭡니까? 180, 예를 들어서 210, 요거는 뭡니까? 슬럼프죠. 그래서 이 물건을 주문을 하면은 이 물건을 이렇게 현장에다가 그대로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배합 설계는 미리 되어 있고 단지 우리가 공장 검사를 갈 때 이 배합 설계를 보고 배합을 해서 어떻습니까? 생산을 하는데 생산하기 전에 이 배합표대로 시험실에서 몰드를 만들어서 28일 뒤에 강도를 깨어보고 이 배합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은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공장 검사 가서 그런 행위를 합니다만은 이 배합 설계 자체를 현장에서 지금 컨트롤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본인은 공공 현장에서 50% 이하의 물비를 48%로 조정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하면은 이게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죠. 그래서 채점하시는 채점위원들은 그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현장의 실정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레미콘은 현장에서 배합 설계하는 거 아닙니다. 레미콘 공장에서 배합 설계를 합니다. 저도 감리를 합니다만은 저는 현장에서 주로 품질 관리 업무를 담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품질 관리 감리라고는 없습니다만은 품질 관리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실제 현장의 현실하고 맞지 않는 동떨어진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다가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경험을 적을 때는 진짜 경험했는가 또는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잘못 적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물시멘트비는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조정하는 거 아닙니다. 공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의 담당 기사나 현장의 담당 소장이나 현장의 담당 공사부장이 물시멘트비를 조정했다고 이야기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죠. 자, 경우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요청을 할 수는 있어요. 자, 우리 현장에서는 물시멘트비를 좀 줄이면서 어떻습니까? 유동성을 좀 좋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언제? 서중 콘크리트 일대.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현장에서 서중에는 어떻습니까? 레몬콘 공장에 가서 레몬콘 공장에서 만들어져 있는 이 서중의 배합 설계표를 보고 직접 레몬콘 공장에 가서 시험실에서 이 몰드를 시험실 몰드를 만들어서 확인을 해보고 정상적인 강도가 나오는지를 확인한 상태에서 물건을 납품을 받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이 배합 설계에서 자, 물결합 재비를 줄여달라가 아니고 유동성을 좋게 하는 혼화 재료를 넣으면서 자연스럽게 물결합 재비가 줄어져 있는 이 시방 배합표를 확인하고 이 시방 배합표대로 압축 강도 몰드를 만들어서 깨어보고 확인을 하는 과정은 현장에서 공장에 가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장의 담당이 이 물시멘트비를 내가 줄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세미나 때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 외에 많은 콘크리트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제가 그래서 조금 느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콘크리트를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콘크리트와 관련된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 콘크리트에 대한 이 오프라인 모임을 제가 한번 계획을 해보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릴 테니까 많이 호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 이번 120회 시험 잘 보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잠깐 후에 우리가 토요일 날 그 세미나 했던 그 장면 사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쭉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120회 시험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시험 121회 대비 세미나는 약 한 3월 초중에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많은 호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참석하신 분들 이번 시험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군기술사에서 문제가 단면 대출을 이렇게 하는데 이 방향 연구로 들라 이렇게 가요. 근데 그게 초선이 중고하고 내려가는데 처음에는 그 문제 내용이 이제 기술사 교재는요 제일 두꺼운 거 사세요. 얇은 거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람의 특성 공부 종류 안개했다 모든 현장에 기술사 하면 100명 다 달라야 돼요. 같으면 안 돼요. 오늘은 제가 아침부터 이야기를 까먹고 안 했는데 나를 막 그리고 토목 현장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팔자매나 그러니까 끝까지 가보자. 딱 3주차 이 없어요 사실은. 살수시 맞습니다. 메타에 붙여대고 이거는 이제 항시 메타는 안 나오고 돌리고 있어 볼게요. 안 미끄러졌죠? 이게 네. 불확실하잖아요. 여기 하이 값이.